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을 받으신 분들은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신문의 이지훈 기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 이지훈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지 군도 국정원도 몰랐다고 합니다. 미국은 알았다 하는 보도가 나오더니 나중에는 몰랐다 하는 기사가 뒤따랐습니다. 앞서서 안보 불안감과 한미 공조를 언급하셨습니다. 미국도 몰랐다면 북한은 세상 모르게 핵실험을 했다는 것인데 북한이 혹시 5차 핵실험을 준비한다면 미리 알 수는 있는 것입니까? 혹시 미국이 알고도 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공포의 균형을 위해서 우리도 어떤 방식으로든 핵을 가져야 한다.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다음 질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KBS의 최동익 기자 질문하십시오. 네, KBS 최동익입니다. 과거 북한이 세 차례 핵실험을 했을 때도 유엔 안보리가 제재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에 4차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리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보관이 있다면 보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에 그동안 한중 관계에 상당히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 수준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중국이 북한을 제재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선일보의 최재혁 기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일보 최재혁 기자입니다.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합의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현실적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합의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미관계도 작용을 한 것입니까? 소녀상 철거 문제도 논란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소녀상 철거 약속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이면 합의나 논의가 혹시 있었습니까? 소녀상 철거에 대한 대통령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정부는 사전에 위안부 할머니들과 어떤 소통의 노력을 했습니까? 대통령께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서 이해를 구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데일리의 이준기 기자 질문하십시오. 네,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중국발 세계경제 위기론에 대한 대처를 꾸준히 강조해 오셨는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나 창조경제 등 현 정부의 정책 기조로 이러한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여쭙고 싶고요. 추가로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합의 파탄을 선언한 한노총이 노사정의를 탈퇴한 후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양대 지침 발표 등 노동개혁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의사는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실업이 100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경제 활성화 법안 등 쟁점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다른 대책은 더 이상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헤럴드 경제 최상현 기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헤럴드 경제 최상현 기자입니다. 위기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의 올해 성장률 3.1% 달성이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문제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민들은 다음 달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전세난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지속하실 것인지 아니면 가계부채 연착륙에 속도를 낼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최근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으로 소비 위축과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 처방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다 드렸는지요? 또 답을 안 한 게 있나요? 아까 질문을 그냥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셔가지고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기억을 하지 머리 나쁘면 이거 다 기억 못해요. 질문을 몇 가지씩이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기억을 하지. 머리 나쁘면 이거 다 기억 못해요. 질문을 몇 가지씩이나 하시기 때문에. 다음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상일보의 김두수 기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일보 김두수 기자입니다. 오늘 그 대통령께서 특별 담화의 방점은 국가안보와 국회 법안 처리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통령님의 어떤 절박한 심정을 대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19대 국회 임기가 지금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개혁 법안을 비롯해서 경제 활성화 법안이 줄줄이 좌초위기에 있습니다. 사실 어제 여야가 만나서 그러면 상임위부터 먼저 한번 해결해보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4월 총선이 가로놓여 있는 상황에서 또 용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거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국회 정의와 국회의장은 직권 상정은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직권 상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전 국회의장께서 나는 절대 국회 직권 상정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긋게 된다면 대통령의 또 다른 묘안이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OBS의 이수광 기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OBS 이수광 기자입니다. 오늘도 그러셨지만 지난 한 해 동안 대통령께서는 정치와 국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관련해서 궁금한 걸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신지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구에서는 자신이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둘째는 국민 심판론입니다. 작년에도 배신의 정치는 국민이 심판해 주셔야 한다. 또 국회가 민생법안을 방치하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앞서 담화에서도 국민이 나서달라는 당부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언론에서는 국민 심판론, 또 이른바 국회 물갈이론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청 관계인데요. 현재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아주 관계가 좋은 것 같습니다. 협조는 잘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 협조 관계가 수직적 협력 관계여서 어떤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감시와 견제라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는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고 여권 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당청 관계는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뉴델리의 오창윤 기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뉴델리 오창윤입니다. 이른바 진보라고 지칭되는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해 정부와 충돌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적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해결책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무상복지 논란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정부 책임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2017년 국정교과서를 배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총선 후 국정교과서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실지 궁금합니다. 최근 야당이 분열해 1여, 5야, 다당제 구도 속에서 총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향후 야당들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실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앞서 손을 들어서 지명했던 JTBC의 조민지 기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JTBC 조민진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 그 징후를 제때 알지 못해서 국민 불안감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위안부 협상 문제도 그 내용의 진전된 부분을 평가하더라도 형식이나 절차 부분에선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KF-X 기술 이전 문제 관련해서는
사업의 전면 재검토 논란도 있었습니다. 모두 우리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책임론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문책이나 교체와 같은 대응은 없었습니다. 우리 외교 안보 라인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지 대통령님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진화법은 대통령께서 2012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셨을 당시에 국회에서 여당이 주도해서 통과를 시켰고 대통령께서도 찬성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개정안을 추진 중이고 야당은 국회를 후진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진화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대통령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일보의 최문성 기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일보 최문선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날 계획이 있으신지 또 만나신다면 언제를 생각하고 계신지 다시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통령 취임하신 뒤에 지금은 국정에 집중할 때라면서 개헌 논의 자체에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일부 친박계 인사들이 다시 개헌론에 이제 불을 지피려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통령님의 의중이 실린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서나 집권 후반기에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반기문 대망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올해 말에 사무총장 임기도 끝나고 또 최근 들어서 여러 여론조사에서 1위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 뛰어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왜 적지 않은 국민들이 반 총장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다음으로 질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평화방송의 김혜영 기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평화방송 김혜영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개성공단 정상 가동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에 개성공단 지금 출입 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해 나갈 생각이신지 궁금하고요. 만약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개성공단 폐쇄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단독 대북 제재 조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니치 신문의 요시무라 고이치 기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 요네무라라고 합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의 타결은 역사적인 합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 내에서는 당사자인 할머니분들을 포함하여 충분한 설명 없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론에서도 좀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국 정부가 군대적으로 어떠한 설득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일본하고 한국 양국 간의 안보, 경제, 협력 강화, 예를 들면 지소미아나 동화수합 체계와 같은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올해 한일 이란 정상회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전일보의 송신용 기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일보 송신용 기자입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 마음이 더 꽁꽁 얼어붙은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적폐 척결을 강조하셨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어제 또 부패 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니냐는 이런 관측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오해의 소지도 있는 데다가 경제에 미칠 여파에 대한 시각도 좀 다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 그 지역 이슈에 대해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규제 프리존을 도입해가지고 또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지역 특성에 맞춰서 지역 전략 산업을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좀 갈 길이 멀고요. 그런 면에서 쇠뿔도 당김에 빼라는 속담도 생각나고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다가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어떤 골든 타임을 잃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그 관련 법안을 이달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서 처리할 이런 계획으로 있는데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에 포함시켜서 좀 조속히 처리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아까 질문을 그냥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셔가지고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기억을 하지 머리 나쁘면 이거 다 기억 못해요. 질문을 몇 가지씩이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기억을 하지 머리 나쁘면 이거 다 기억 못해요. 질문을 몇 가지씩이나 하시기 때문에. 특별 담화의 방점은 국가안보와 국회 법안 처리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통령님의 어떤 절박한 심정을 대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19대 국회 임기가 지금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개혁 법안을 비롯해서 경제 활성화 법안이 줄줄이 자초위기에 있습니다. 사실 어제 여야가 만나서 그러면 상임위부터 먼저 한번 해결해보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4월 총선이 가로놓여 있는 상황에서 또 용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거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국회 정의와 국회의장은 직권 상정은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직권 상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전 국회의장께서 나는 절대 국회 직권 상정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긋게 된다면 대통령의 또 다른 묘안이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OBS의 이수광 기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OBS 이수광 기자입니다. 오늘도 그러셨지만 지난 한 해 동안 대통령께서는 정치와 국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관련해서 궁금한 걸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신지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구에서는 자신이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둘째는 국민 심판론입니다. 작년에도 배신의 정치는 국민이 심판해 주셔야 한다. 또 국회가 민생 법안을 방치하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앞서 담화에서도 국민이 나서달라는 당부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언론에서는 국민 심판론, 또 이른바 국회 물갈이론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청 관계인데요. 현재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아주 관계가 좋은 것 같습니다. 협조는 잘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 협조 관계가 수직적 협력 관계여서 어떤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감시와 견제라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는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고 여권 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당청 관계는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대통령께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서 이해를 구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데일리의 이준기 기자 질문하십시오. 네,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중국발 세계경제 위기론에 대한 대처를 꾸준히 강조해 오셨는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나 창조경제 등 현 정부의 정책 기조로 이러한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여쭙고 싶고요. 추가로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합의 파탄을 선언한 한노총이 노사정의를 탈퇴한 후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양대 지침 발표 등 노동개혁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의사는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실업이 100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경제 활성화 법안 등 쟁점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다른 대책은 더 이상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헤럴드 경제 최상현 기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헤럴드 경제 최상영 기자입니다. 위기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의 올해 그 성장률 3.1% 달성이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문제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민들은 다음 달 그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그 전세난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지속하실 것인지 아니면 가계부채 연착륙에 속도를 낼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최근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으로 소비 위축과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 처방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다 드렸는지요? 또 답을 안 한 게 있나요? 아까 질문을 그냥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셔가지고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기억을 하지 머리 나쁘면 이거 다 기억 못해요. 질문을 몇 가지씩이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기억을 하지 머리 나쁘면 이거 다 기억 못해요. 질문을 몇 가지씩이나 하시기 때문에. 다음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상일보의 김두수 기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일보 김두수 기자입니다. 오늘 그 대통령께서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을 받으신 분들은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신문의 이지훈 기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 이지훈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지 군도 국정원도 몰랐다고 합니다. 미국은 알았다 하는 보도가 나오더니 나중에는 몰랐다 하는 기사가 뒤따랐습니다. 앞서서 안보 불안감과 한미 공조를 언급하셨습니다. 미국도 몰랐다면 북한은 세상 모르게 핵실험을 했다는 것인데 북한이 혹시 5차 핵실험을 준비한다면 미리 알 수는 있는 것입니까? 혹시 미국이 알고도 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공포의 균형을 위해서 우리도 어떤 방식으로든 핵을 가져야 한다.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다음 질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KBS의 최동익 기자 질문하십시오. 네, KBS 최동혁입니다. 과거 북한이 세 차례 핵실험을 했을 때도 유엔 안보리가 제재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에 4차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리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보관이 있다면 보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에 그동안 한중 관계에 상당히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 수준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중국이 북한을 제재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선일보의 최재혁 기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일보 최재혁 기자입니다.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합의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현실적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합의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미관계도 작용을 한 것입니까? 소녀상 철거 문제도 논란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소녀상 철거 약속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이면 합의나 논의가 혹시 있었습니까? 소녀상 철거에 대한 대통령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정부는 사전에 위안부 할머니들과 어떤 소통의 노력을 했습니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뉴델리의 오창용 기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뉴델리 오창현입니다. 이른바 진보라고 지칭되는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해 정부와 충돌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적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해결책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무상복지 논란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정부 책임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2017년 국정교과서를 배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총선 후 국정교과서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실지 궁금합니다. 최근 야당이 분열해 1여, 5야, 다당제 구도 속에서 총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향후 야당들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실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앞서 손을 들어서 지명했던 JTBC의 조민진 기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JTBC 조민진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 그 징후를 제때 알지 못해서 국민 불안감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위안부 협상 문제도 그 내용의 진전된 부분을 평가하더라도 형식이나 절차 부분에선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KF-X 기술 이전 문제 관련해서는 사업의 전면 재검토 논란도 있었습니다. 모두 우리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책임론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문책이나 교체와 같은 대응은 없었습니다. 우리 외교 안보 라인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지 대통령님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진화법은 대통령께서 2012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내셨을 당시에 국회에서 여당이 주도해서 통과를 시켰고 대통령께서도 찬성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개정안을 추진 중이고 야당은 국회를 후진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진화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대통령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일보의 최문성 기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일보 최문선입니다.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날 계획이 있으신지 또 만나신다면 언제를 생각하고 계신지 다시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통령 취임하신 뒤에 지금은 국정에 집중할 때라면서 개헌 논의 자체에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일부 친박계 인사들이 다시 개헌론에 이제 불을 지피려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통령님의 의중이 실린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서나 집권 후반기에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반기문 대망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올해 말에 사무총장 임기도 끝나고 또 최근 들어서 여러 여론조사에서 1위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 뛰어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왜 적지 않은 국민들이 반 총장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다음으로 질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평화방송의 김혜영 기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평화방송 김혜영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개성공단 정상 가동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에 개성공단 지금 출입 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해 나갈 생각이신지 궁금하고요. 만약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개성공단 폐쇄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단독 대북 제재 조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니치 신문의 요시무라 코이치 기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 요네무라라고 합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의 타결은 역사적인 합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 내에서는 당사자인 할머니분들을 포함하여 충분한 설명 없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론에서도 좀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